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오늘 모스크바로 진격하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이 와그너 용병 수장이죠.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모스크바 턱 밑에까지 갔다가 회군을 했다고 합니다. 벨라루스가 개입을 했고 벨라루스에서 자구 용병 부대와 프리고진을 모두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즉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조건으로 수락하고, 또 푸틴을 비롯한 푸틴 러시아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자 턱 밑까지 진격했던 이 반란 부대가 회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자 이 푸틴의 가장 절친이라고 하는, 푸틴의 요리사 출신이라고 하죠. 프리고진이 바로 이 와그너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이 와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리아 가서 악명을 떨쳤죠. 이 용병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을 됐고 동부 전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고진과 러시아 국방부와의 간의 알력관계, 즉 권력 다툼이라고 합니다. 알력관계 때문에 심히 다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금년 4월부터입니다. 용병 부대에 제때 탄약과 물자도, 군수 물자도 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후방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이 이 와그너 용병 부대에 미사일로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프리고진이 상당히 열받았죠. 이미 이 사실은 다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모스크바 턱 밑까지 진격하는데도 이 용병 부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 정규군, 즉 러시아의 정규군이 이 프리고진의 용병 부대를 막으려고 했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용병 부대 이 전투원들이 프리고진에게는 절대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 러시아라는 조국을 위해서, 또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용병부대와 함께 싸웠는데 차려진 것은 오히려 배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이 와그너 용병 부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약 한 2만 5천 명이 된다. 엄청난 부대죠. 약 2개 사단이 넘습니다. 다행히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모스크바 턱 밑에 가서 이 국방부 장관을 처형하려고 계획했던 프리고진, 결국 푸틴과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의 회유 체계에 의해서 더 이상 모스크바를 진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으로 끝날까요? 푸틴은 그야말로 이번에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내부 결속은 둘째치고 그 내 안에서 이 최측근과 국방부 수장과의 이 알력관계가 얼마나 심했으면 용병 부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물론 푸틴에게 총칼을 겨누지 않았지만 푸틴의 최측근인 바로 국방부장을 체포하고 처형하겠다고 무장부대를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푸틴 치명상은 둘째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도 치명상을 입을 것은, 즉 러시아 정규군이 치명상을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은 어떤 운명을 맞을까요? 푸틴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모두 야당 인사건, 유명 인사건, 해외에 망명을 했던 러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암살된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이 푸틴을 두둔하기 위해서 바로 북한 외무상이 오늘 북한 주재 러시아 특면 정권 대사를 만났습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 발빠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수습이 되자마자, 즉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격을 멈추고 철군하기 시작하자 왜 바로 이렇게 만나서 격려를 하고 지지를 보내면서 푸틴에게 위안하는 듯한 말을 보냈을까요?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연방주재 특명정권 대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 김정은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호위 사령부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실행은 못했지만 쿠데타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실행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또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있을 때에도 이 국가보위부 고위 관료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다
실패해서 모두 처형당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묻고 김원웅이도 결국은 처형이 됐죠.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25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정권 대사를 만났다. 쌍방은 저로 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정세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다. 다마시 임천일 부상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무장 반란 사건이 러시아 인민의 지향과 의지에 맞게 순조롭게 평정된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러시아 지도부가 내리는 임의 선택과 결정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북한은 그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인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고 대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에서 영웅적으로 승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기본은 이번에 프리고진이 일으킨 와그너 용병부대의 반란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발빠르게 왜 이렇게 무장 반란 사건이랄 것이 콕 집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외무상이 직접 했을까요? 북한도 바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이 프리고진처럼 푸틴 대통령의 최측고 또 국방장관도 푸틴이 가장 신임하는 장관입니다. 수하이죠. 그런데 이 두 측군이 하나는 민간인이지만 하나는 국방부 수장이죠. 이 둘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 이번에 당정인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사회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설도 하지 않고 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이름이라는 이야기로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지금 내부 상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김재룡이 완전히 숙청됐는지 아니면 처형됐는지 모르겠지만 김재룡이 날아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재룡이가 무엇 때문에 날아갔을까요? 실제 모든 책임은 조영원에게 있습니다. 조영원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전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조영원은 당전의 조직비서이고 당 조직부장입니다. 모든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조선노동당원에 대한 통제를 사상검열과 집중학습 지도를 하는 사람이 생활총화를 진행하고 당 생활 지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조영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정인회뿐만 아니라 내각 송중앙기관들, 지방 각 도와 지방 정권기관들 이 모든 당 일꾼들에 대한 간부 사업을 바로 조영원이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김정은이 아니라 조영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조직비서가 되고 조직부장으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북한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지금 북한은 파산 침몰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받고 분노하게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북한의 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내가 군까지 이끌고 있는 이 조영원이 책임져야 되는데 김재룡 당균을 담당 비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영원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 이번에 조영원이 당주안의 정치구의 이름으로 직접 연단해서 보고서를 낭독했지만 결국 조영원이 보고서를 낭독한다는 이야기도 다 빼버리고 당주안의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런 기사만 실었기 때문입니다. 조영원의 이름을 완전히 빼버렸죠. 조영원에 대한 질책과 분노가 김정은에게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조영원에 대한 분노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조영원이를 당주안의 비서 자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서 해임하게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영원의 선발을 모두 잘라버리고 조영원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주안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모습, 즉 김정은이가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 동선을 보게 되면 조영원도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조영원과 최룡해도 지금 심각한 알력 관계수뿐만 아니라 김덕훈과 조영원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죠. 김정은을 보좌하고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김여정의 당전의 정치 후보위원 자리도 빼앗은 것이 거기서 철칙시킨 것도 바로 조영원이라고 합니다. 권력 투쟁이 바로 러시아 푸틴 최측근들처럼 푸틴에게는 그 칼끝을 겨누지 않았지만 결국은 측근 내부 권력 싸움은 푸틴 자리도 위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특히 북한은 최근에 엄청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돈을 주고도 쌀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비롯한 기름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